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CRUD 있죠? 게시물, 등록, 수정, 삭제, 조회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최대한 HTML을 쓰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깨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번호 제목 이렇게 줄 바꿔서 해도 돼요. 그러려면 여기 BR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세로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UI나 이런 거는 너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요구사항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자, 근데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 웹이라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 큰 그림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서블릿이 뭐 하는 건지 이제 정확히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서버에다가 우리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우리 서버로 접속하는 모든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고요, 서버고요. 자, 근데 이제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식이냐면 요청 한 번당 응답 한 번이에요. 요청 한 번 하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하고 끊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객이 네트워크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응답만 하고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객이 똑같은 페이지에다가 또 다른 이제 요청을 해요. 자,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1번 요청과 2번 요청이 같은 고객, 같은 데서 왔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다 별개의 요청으로 받아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상태 유지라고 하거든요. 상태 유지. 상태 유지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요구사항을 이렇게 넘겼어요. 자, 그럼 서버에서 이 세 개의 요구사항 가지고 막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응답을 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요청을 할 때 요 세 개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한 요청을 하게 되면 야, 내가 아까 줬잖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넘길 수 있죠. 몰라요, 얘는. 너 누군데? 그래요. 너 방금 요청한 사람이야, 이거 줬잖아 라고 하는데 몰라요, 그거를. 한번 응답이 오면 그 응답에 대한 처리, 다시요. 한번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응답하고 아예 이거를 얘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다 지워버려요. HTTP 통신의 특징이고요. 상태 유지가 안 됩니다. HTTP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뭐 이게 넘겼다고 해서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요청할 때도 이 세 개가 필요한 기능을 사용해야 되면 두 번째 요청할 때도 이 세 개를 같이 또 넘겨야 돼요. 한번 넘겼다고 안 넘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로그인을 하려면 고객이 우리 서버에 나 로그인 할게, 나 너네 회원이야 라고 하는데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아이디가 뭐야, 비밀번호 뭐야 물어보겠죠. 그럼 얘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로그인 요청해, 로그인해줘 요청을 해요. 그럼 서버는 요거 받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로그인 처리해서 로그인이 제대로 됐으면 오케이, 너 로그인은 인증됐어, 이제 회원 기능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인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해당 회원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기능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럼 얘가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누군데? 물어봐요. 나 아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했잖아. 몰라요.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다른 회원 기능을 이용하려면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또 입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글쓰기 한다.
글쓰기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글쓰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회원 기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로그인 안 하면 사용 못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물어보죠. 너 로그인 해야 돼, 이거 쓰려면. 그렇죠? 나 아까 로그인 했잖아. 몰라요. 왜냐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버는. 자, 그래서 글쓰기 하려면 또 로그인을 해야 돼요. 뭐 상세 보기 하는데도 만약에 이게 상세 보기가 로그인 기능이다. 또 로그인 해야 돼요. 이런 사이트를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HTTP의 특징이거든요. 요청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요청 응답해버리면 그 요청에 대한 게 처리됐다고 생각하고 해당 요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그래야 얘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로그인을 계속 하려면은 할 때마다 로그인이 필요할 때마다 로그인 데이터를 얘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버가 로그인을 한번 했으면, 이 사람이 로그인을 했으면 나 이제 그만할게 라고 로그인을 이제 로그아웃 하기를 의사표명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뭐 A라는 회원이 로그인했다. 그럼 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라는 회원을. 어딘가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회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저장해 놓을 거냐 이거예요. 자, 저장소가 우리가 사용하는 서블릿 있죠. 서블릿 톰캣. 자, 얘가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저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톰캣이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해요. 이 중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자, 4가지 저장소가 있어요. 이름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저장소가 있고, 세션이라는 저장소가 있고, 그리고 리퀘스트라는 저장소가 있어요. 페이지라는 저장소가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한번 봤던 거죠. 자, 얘네들은 정말 똑같은 그냥 저장소 역할입니다. 저장소 역할인데 다른 점은 뭐다? 스코프가 달라요. 스코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라고 하고요. 얘는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해서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되는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이고요. 자, 세션은 사용자가 바뀌면 종료. 이게 뭐냐? 사용자마다 부여받고요. 뭐라고 해야지? 사용자마다 부여받는다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유지. 이거는 요청이 처리될 때까지. 한 페이지 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스코프라고 해요.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그리고 왜 만들어 놓냐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게 뭡니까? 이거죠? 리퀘스트.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청과 응답을 우리가 다양한 메서드를 통해서 응답을 하죠. 그죠? 요청이 들어오면 다양한 메서드를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죠?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동안 우리는 여기 리퀘스트라는 곳에 저장해놓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션에 저장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에 저장이 되고 페이지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페이지에 저장하면 두 개의 페이지가 연달아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페이지가 이전 페이지에서 작업한 내용을 모르겠죠. 페이지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페이지를 이용해서 처리되는 요청은, 그러니까 한 요청이 무조건 하나의 메서드로 이루어지려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의 JSP로 이루어지는 법도 없고, 그렇죠? 한 요청이 여기저기 이미, 그러니까 뭐죠? 위임되면서 여기저기서 처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페이지 스코프는 한계가 있어요. 두 개 이상의 페이지로 처리되는 요청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페이지끼리 데이터 공유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리퀘스트는 요청이 어디로 가든 간에 응답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순간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요거 두 개 요거 있죠? 요게 끝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요게 끝나면 응답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사실 포워딩이랑 리다이렉트도 결국은 다시 이걸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또는 두 포스트 이런 서비스 메서드가 끝나면은 응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응답을, 그러니까 요청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글쓰기 요청, 회원가입 요청, 리스트 요청, 수정 요청, 그죠? 요청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 요청을 받을 때마다 요청하는 쪽에서 데이터를 줄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쓰라고.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그 요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리퀘스트에 저장하지 않고 여기다 저장하면 안 되죠. 부족하니까. 근데 여기다 저장하면 요청이 끝나고 응답을 했는데 다음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이전 요청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들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계속 남아있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연결 해제할 때까지 남아있고 이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까지 남아있어요. 자, 그럼 사용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1000명이 요청을 계속 여러 번 보내요. 그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메모리가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요청이 처리되면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래서 리퀘스트에다가 우리 보통 데이터를 넘기는데 당연히 이제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려니까 여기 넘긴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로그인 기능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할 때마다 예를 들어 글쓰기, 상세 보기, 로그아웃, 회원 정보 보기 등등 굉장히 많은 로그인 기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사용할 때마다 요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에 저장하면 글쓰기 할 때 로그인을 했다고 해서 상세 보기 할 때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글쓰기 할 때 저장했던 것들이 상세 보기 하면서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면서 다 날아가니까요. 그죠? 로그아웃 그러니까 회원 정보 보기라는 요청이 들어가면 이전에 했던 요청에 대한 정보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리퀘스트에도 저장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거는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 정보는 자, 어디다 저장해야 됩니까? 세션에다 저장을 하셔야겠죠. 어플리케이션이나. 그죠? 자, 세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만 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의미합니다. 브라우저가 바뀌면 사용자가 바뀌었다고 인식을 해요. 서버는. 그러니까 하나의 브라우저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세션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리퀘스트랑 세션 차이를 아시면 되거든요. 요거 서블릿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 테스트. 자, 스코프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두 개만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URL 너무 기니까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이지 스코프는 잘 사용 안 해요. 그죠? 자, 이제 리퀘스트 스코프를 주로 사용하게 될 테니까 요거부터 한번 처리해보죠. 여기 리퀘스트 들어오죠, 여기. 셋 어트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뭘 넣어볼까요? 데이터 1 헬로. 자, 데이터 1이라는 걸로 헬로를 지금 넣은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포워딩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죠? 포워딩. 그리고 리다이렉팅이 있어요. 자, 포워딩은 요청을 위 이어가는 거고요. 리다이렉팅은 요청을 새로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청을 새로 하면 뭐가 새로 발급된다? 리퀘스트 저장소가 새로 발급되겠죠. 이어가는 건 새로 발급이 안 되겠죠. 기존에 사용하는 거 계속 사용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아예 새로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리다이렉팅,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를 넘겨서 마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 포워딩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JSP에 넘기는 게 포워딩이죠. 왜냐면 충분히 이 서블릿에서 HTML 그려서 응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뷰에 관한 처리는 이제 JSP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예 응답을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네가 응답해라. JSP에서 최종 응답이 됩니다. 해볼게요.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한 번 더. get request dispatcher.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게 포워딩을 해줄 수 있는 녀석이 되겠고요. 이 패스에는 위말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꼭 페이지 아니더라도 됩니다. 서블릿에서 다시 서블릿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요거 서블릿으로 넘기는 건 좀 이따 해보고, 일단 리스트 6.js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게요. JSP 리스트 6.jsp.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장한 이름으로 EL 표현 이용해서 꺼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요거 데이터 1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놨거든요. 꺼낼 때 어떻게 꺼내온다? 이름을 이렇게 꺼내오시면 돼요. 됐죠? 한번 일단 테스트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테스트라는
서블릿으로 보냈으니까. 자, 넘겼는데 잠시만요. 포워딩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얘한테 포워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리퀘스트에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넘기고, 리스폰스도 넘기고, 다시 헬로가 넘어오죠. 자, 일단 여기서 넣은 거고요, 이거. 자, 리다이렉팅 해보겠습니다. 리다이렉팅. 자, 리다이렉팅은 요거 바꾸는 거라고 했죠? 자, 요거 리스폰스에 있습니다. send 리다이렉트. 하고 리스트 6.jsp. 됐죠?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응답이 얘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리스트.js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해 줄게요. 자, 다시요. 저희 테스트를 딱 치면은 리스트 6.jsp 바뀌죠. 요청을 바꿔준 거야, 아예. 그래서 리다이렉트는 요 주소 창을 아예 바꿔가지고 요청을 새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됐죠?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서 하지 말고요. 서블릿 하나 또 만들게요. 차라리 서블릿 하나 또 만들고요. 자, 얘는 서블릿 이름을 간단하게 할게요. 테스트2. URL도 그냥 테스트2라고 하겠습니다. 자, 혹시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우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할게요. 그냥 여기서 할게요. 자, 대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자, 액션으로 좀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자, 액션으로 좀 구분을 할게요. 자, 액션은 리퀘스트.get 파라미터.
해서 액션을 펄스, 리퀘스트는 이렇게 하죠. REQ. 여기는 세션. 자, 됐고요. 세션에서 할 때는 여기 세션에서 저장할게요. 세션 점 set attribut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션이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우리가 세션 저장소를 사용하려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또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get session 이렇게 해주시면은 세션 저장소를 알려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http 세션이라고 타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션 저장소예요. 자, 이제 저장소 얻었죠? 세션 저장소 얻었죠? 여기다가 똑같이 어트리뷰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액션을 REQ로 하면은 리퀘스트에 한번 저장을 해보고, 그리고 세션이면은 세션에 한번 저장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출력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액션 하나 더 만들어서요. 자, 여기서는 show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꺼내옵니다. get attribute 데이터 1, 여기는 세션 데이터 2. 자, 뭐 여기에도 세션이 필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가져올게요. 여기다가는 리퀘스트 땡땡 세션 땡땡.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데이터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19번째 줄. 자, 액션이 지금 없어서 그렇죠? 액션을 넣으면은 일단 넘어가 줄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액션을 지정해 주면 돼요. 일단 REQ라고 해볼게요. 액션은 REQ. 자, 그럼 뭐가 실행된 겁니까? 이게 실행된 거죠? 리퀘스트에 set 어트리뷰트를 했어야죠. 그리고 show를 해볼게요. 자, show 하면서 요청이 새로 들어가죠. 둘 다 널이 나온 거죠. 자, 이번에는 세션으로 해볼게요. 여기 세션. 액션을 세션으로 하면 세션이 추가가 되죠. 여기. 자, 그리고 나서 show를 하면 세션 하이가 나와야죠. 분명히 요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쇼 할 때마다 요청이 새로 들어가거든요. 요즘이 존재하죠. 존재하죠. 한 번 더. 새 창을 열고 해도 새 창을 열고 해도 동일하게 하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리퀘스트는 널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를 REQ라고 줘서 이렇게 담아도요. 리퀘스트에 담아도요. 다음 요청이 들어갈 때 보면은 리퀘스트에 데이터 1으로 들어있는 게 없죠. 자, 요거를 보려고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엣지 브라우저 한번, 엣지 브라우저 있나? 자, 엣지 브라우저 한번 켜볼게요. 일단 요걸로 똑같이 접속을 하겠습니다. 쇼. 이거 널인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걸로 다시 해볼게요. 요걸로 쇼하면 하이가 나오죠. 근데 요거 엣지 브라우저로 똑같이 주소 똑같이 하고 쇼 똑같이 하면은 이땐 널이 나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사용자가 바뀐 거예요. 요 브라우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한테 발급된 저장소랑 얘한테 발급된 저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얘한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볼게요. 하이라고 하지 않고요. 파라미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데이터는 request.get 파라미터로 받아올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어줄게요. 요거 확인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출력되니까 별로네요. 그죠? 브라우저로 뿌려주도록 할게요. 브라우저로. 자, 브라우저로 뿌리시려면 리스폰스에서 get writer 이용해서 출력기 뽑아오면 되죠. 그래서 이름은 out이라고 하겠습니다. 익숙하게. out.println.
이렇게 세션 바꿔야죠 이거.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 바로 나올 거예요. 자, 뭐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4개 자 파라미터로 넘기는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요거랑 엣지 브라우저 같이. 자, 여기서는 액션을 일단 세션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액션을 세션으로 줘야 여기 살 테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넘길 거예요. %로 데이터는 여기는 크롬 이라고 넘길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쇼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 액션을 이제 쇼로 바꿀게요. 자, 그럼 세션에 크롬이라고 들었죠? 리퀘스트는 당연히 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액션 세션으로 하고 데이터를 엣지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고 똑같이 이제 액션을 쇼로 주면 얘는 이제 엣지라고 나오죠. 엣지, 얘는 크롬. 자, 그럼 이제 로그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 컴퓨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브라우저도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어디에 저장하는 게 좋다? 세션에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직접. 여기다가 LG 프로 똑같은 구조로 액션이 어플리케이션일 때 앱이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어플리케이션을 해보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잠깐만요. 이렇게 텍스트. 잠시만요.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get 서블리 컨텍스트 참. 자, 요거네요, 요거. 자, 이렇게 얻어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름을 짓긴 했는데 타입은 서블리 컨텍스트고요. 여기도 셋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해서 어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스코프를 가진 저장소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앱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면 엣지 브라우저든 크롬 브라우저든 뭐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고 요거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로그인 기능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쉬었다